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우울증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우울증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제 너도 나도 다 그런 병에 걸리는데, 엊그제 그 연휴 동안에 산에 갔더니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 같이 간 사람 보고 이거 죽은 나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엔 죽은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물이 오르고 싹이 돋고 이파리가 난다고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는데, 금년 봄은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말 있죠. 한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전염병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무슨 우울증 얘기냐. 자칫하면 우리가 우울증을 겪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알아두자 하는 생각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언제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시작할 때, 하루로 말하자면 아침, 일주일로 말하자면 월요일, 그 월요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한 일종의 우울 반응이지요. 또 1년으로 생각하면 연초, 봄, 우울증이 많습니다. 인생으로 보면은 노년보다는 청년이 많습니다. 노년들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이제 지쳐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이룰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왜 우울증이 주초에 많이 생기고 아침에 많이 생기고 연초에 많이 생기고 시작할 때 많이 생기느냐? 이 먼 길을 어떻게 갈까? 부담이지요. 지나와 놓고 보면은 아이고, 그것도 한 해 넘어왔구나 하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전염병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사방에서 반짝반짝 전기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분위기, 뭔가 들뜬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화려한 분위기, 눈이 없어도 즐거웠습니다. 구정 무렵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오면 운전하는 분들은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눈이 없는 겨울은 서운하죠. 겨울인데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붕 뜨고 명랑하고 더 긍정적인 것보다는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초와 연말. 그러니까 연말은 올 한 해도 잘 살았구나. 이제 연초가 됐습니다. 이 한 해는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길까. 그래서 침착하고 착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속상할 일이 아니고 우울할 일이 아닌데 꼭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누군가가 아플 것만 같고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 경우, 이걸 우리가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안에 있다. 그래서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실직을 했다거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그 이별을 겪었을 때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하죠. 슬픈 일이 생겨서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기분이 좋다?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울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가 헷갈리기 좋으냐 하면은 그 내인성 우울증이 잠복하고 있다가 서러운 일, 불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잠재해 있던 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서 우울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치료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반응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보통 우리가 슬픈 반응이라 그런 거는 한 6개월 정도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생활로 젖어들게 됩니다. 6개월이라는 건 가장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도 그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지, 마음을 명랑하게 먹으면 되지, 슬픈 일은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겼다가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우울증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북유럽이 자살이 많았습니다. 일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된 것은 좀 불명예스럽기도 합니다. 전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여자가 2배,
2대1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여자가 참아야 될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이고,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의 파워가 세지지 않았습니까? 여권이 신장됐고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남자들 경우는 옛날에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되죠. 뭐 눈물 보이는 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괜히 용감한 척하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일으킬 경우에 남자들은 다른 병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들에서 오는 노인성 우울증, 이것은 자칫하면은 다른 병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백심증이라는 말을 했지요. 저는 앞으로도 백심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치매라는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저 사람이 뭐 속상하는 일이 있나 보다 관심을 가지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저 뭐 백심증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뒷방에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점점 더 겉으로 보기에는 백심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알면은 노인네들도 저한테 데리고 올 때는 백심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아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고서는 이분은 치료하면 낫겠다, 우울증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치매도 낫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치매가 아니고 그거는 가성치매,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한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고약한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실제로 병을 앓는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손을 늘 깨끗이 씻고 위생적으로 조심하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어요. 우한 폐렴은 많이 늘어났는데 대신 다른 병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망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수명이 오히려 길어졌다. 심지어는 안과까지도 환자가 줄었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다가 눈을 비비고 그러면 눈병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눈병까지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굳은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